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잘 들어보시면 되겠고요. 왜 안 넘어가? 왜 안 넘어가? 야, 이씨! 야! 이거 또 언제 빼놨어, 이거? 아, 진짜, 씨. 자, 여기 6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우리 교재 페이지는 31쪽입니다. 그래서 31쪽인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포커스를 잘 맞추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출발을 해볼 거고, 여기 약간 좀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이 좀 많아서 거기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좀 포커스를 다시 한 번 더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겁나 중요한 거 하나 했고요. 그래서 겁나 중요한 거 하나 했는데 복습을 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했겠지? 했겠죠? 5번까지는 복습을 좀 하셨지요? 사연아? 복습했지?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볼게요. 잘 봐.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여기 6번과 7번은 경우의 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니까 거기서부터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얘네들 푸는 거는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얜 대표적으로 그냥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경우의 수를 구하는데 거기에 플러스 정의를 곁들인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의를 이용해서 경우의 수를 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는 첫 번째로 질문할 건 이겁니다. 자, 6번 바로 가볼게요. 앞에 봐봐. 첫 번째 1번. 나는 여기서 우리가 함수의 개수를 구하랍니다. 이게 A래요. 그럼 나는 여기 있는 함수의 개수를 구할 거야. 이게 지금 이제 A입니다. 그럼 함수의 개수를 구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돼. 함수는 X에서 Y로의 함수면 누가 선택을 하는 거야? 화살표를 누가 쏩니까? 그치, 얘가 화살표를 쏘는 거지. 그럼 X에 있는 원소들이 누구 중에 하나를 고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치, Y. 세 개 중에 하나를 고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괜찮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함수의 개수를 구할 때는 그냥 X에 해당하는 원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나는 여기에 해당하는 X에 해당하는 원소들이 나는 여기는 1도 있고 여기는 2도 있다라고 잡아줬을 때 나는 여기 있는 1과 2 두 개만을 우리가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1과 2 이것만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 나는 여기 있는 1, 2 얘네들이 나는 지금부터 여기에 해당하는 Y의 원소들 중에서 하나를 고른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근데 함수니까 함수는 같은 거를 여러 번 골라도 돼요? 아니면 안 돼요? 함수는 여러 번 골라도 돼? 안 돼? 돼요. 똑같은 거 여러 번 골라도 되잖아요. 중복해서 골라도 되잖아. 상수함수, 항등함수, 뭐 1대1 함수 다 포함하는 게 함수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함수의 개수를 구할 때 여기는 Y에 있는 원소들을 고를 때 얘네들이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중복 선택이 가능하다.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똑같은 걸 여러 번 고를 수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우린 여기는 1이 고를 수 있는 게 총 몇 가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1이 고를 수 있는 게 총 몇 가지? 세 가지.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다 고르면 되는 거니까 1이 고를 수 있는 건 세 가지. 그럼 2가 고를 수 있는 것도 똑같이 1이 고르든 말든 상관없이 무조건 몇 가지를 고를 수 있으니까 세 가지. 그러니까 2도 세 가지. 근데 얘들은 같이 뽑으니까 따로 뽑으니까 같이 뽑죠. 그러니까 이어져 있지. 그러니까 둘을 곱해야 돼, 더해야 돼? 곱하는 거야. 그래서 3 곱하기 3 해주면 됩니다. 정답 그래서 몇 가지가 되는 거야? 9. 그래서 A는 9.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원하는 결과를 찾는 거, 이게 함수의 개수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찾을 거는요, 무슨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게 B야? 지금 이제 무슨 함수의 개수를 구하래? 그치? 1대1 함수. 그러면 여기서도 생각을 해봐. 그럼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할 겁니다. 그럼 1대1 함수는요, 그냥 함수랑의 차이점은 딱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1대1 함수는 그냥 함수랑 비교했을 때 차이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거지. 그때 여기 있는 X, 그 다음에 여기 있는 Y 원소가 있는데 만약에 X1, 2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있고 1부터 원소를 선택한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1부터 내가 지금부터 숫자를 하나씩 고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이 고를 수 있는 건 총 몇 가지인데? 1은 변함없이 세 가지를 고를 수 있는데 1대1 함수죠. 그럼 1대1 함수면 1이 고른 걸 2가 고를 수 있나요? 아니면 없나요? 1이 고른 걸 2가 고를 순 없습니다. 그러니까 2가 고를 수 있는 건 세 가지가 돼요? 아니면 그거에서 하나를 뺀 두 가지밖에 안 돼요? 두 가지밖에 안 돼요. 이게 차이점이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을 곱해주는 것이 되니까 그럼 둘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몇 가지가 돼버리게 되면서 6가지가 되면서 B는 그래서 6이 됩니다. 이게 포인트야. 그러니까 1대1 함수는 여기 있는 Y 선택을 받는 애가 중복 선택이 된다고 아니면 중복 선택이 안 된다고? 그치.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중복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라는 거를 보여주면 됩니다. 이게 차이점이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냥 함수랑 1대1 함수는 이거밖에 차이가 없어요. 나머지는 그냥 푸는 방법 다 똑같습니다. 알겠지요?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봤는데, 이렇게 해서 봤더니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 그랬을 때 우리는 세 번째 무슨 함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여기 세 번째 무슨 함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상수함수? 상수함수?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그 상수함수의 정의를 떠올려 봐. 그럼 상수함수는요, 여기 x에 해당하는 모든 원소들이 y에 있는 원소 몇 개만 골라주면 되기 때문에 하나만 고르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1도 2도 똑같이 다 1을 고르든 2를 고르든 3을 고르든 이거밖에 없는 거지. 맞나요? 그러니까 얘가 몇 개가 있든 다 관심 없어. 그냥 하나야. 그쵸? 이게 상수함수지.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네. 동현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상수함수는 여기 있는 거 아무거나 다 잡았을 때 그냥 어쨌든 이렇게 짝짝짝 잡아주면 되는 거거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1이고 얘가 2고 그 다음에 얘가 3이고 요렇게만 우리가 생각해주면 게임 끝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것만 우리가 잡아주면 되겠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줄 수 있는 건, 그 상수함수가 될 수 있는 건 1도 그렇고 2도 그렇고 둘 다 1, 2, 3 세 개 중에 하나만 고르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몇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밖에 없어? 1, 2, 3 세 개 중에 하나만 고르면 되니까 얘 세 가지지.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상수함수의 개수는 세 가지다.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 그래서 내가 개념할 때 얘기했죠? 상수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건 공역의 개수랑 같다 아니면 다르다? 그치. 그래서 이렇게 적어 놓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상수함수는 그래서 이렇게 적어놔. 공역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거랑 똑같다. 여기까지 그래서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해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공역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거랑 상수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거랑 같아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1, 2, 3 결국 A, B, C를 구하는 건 되게 쉬워요. 그래서 이거는 정의에 따라서 보면 되는데, 간혹 여기는 D 같은 문제도 있습니다. 내가 원래 D는 없었는데 D는 추가한 거예요. 왜? D는 이 동네 시험 문제에서 실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D는 약간 좀 추가한 거니까 여기 D를 잘 한번 집중해서 잘 보시면 돼요. C까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모든 문제집에서 다 다루고 있는 기본 유형이고, 여기는 D가 여기서는 약간 좀 포커스가 되겠습니다. 알겠지? 그럼 D를 봐봐. 그럼 D는 함수 자체도 바뀌었어. 어떤 함수 F를 구하는데 내가 이번엔 어디에서부터 어디로의 함수를 구해달래요? 그치? 여기 있는 함수를 구하는데 D는 Y에서 X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부터 Y에서부터 X로 바뀐 거야. 다시. 그러니까 나는 Y에 해당하는 원소들이 있었습니다. 얘가 1, 2, 3이라고 잡아줬던 저 Y에 해당하는 원소들이, 나는 여기 X에 해당하는 원소 1, 2로 나는 지금부터 이렇게 우리가 화살표를 받았습니다. 라는 거를 보여주면 되는 거지. 괜찮아요? 그럼 이렇게 되는 애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해줬을 때,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포커스를 맞춰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포커스를 맞춰줄 건 바로 뭐가 될 거냐면, 그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얘기해줘야 되는 건, 지금부터 선택을 하는 건 얘네들이고, 그럼 얘네들이 여기 X에 해당하는 원소 두 개 중에 하나를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1도 그렇고 2도 그렇고 3도 그렇고 각각 몇 개씩 고를 수 있게 되나요? 지금부터는 2개씩 고를 수 있게 되겠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들 연결하면 여기에 Y에 해당하는 원소들 잘 봐. 그래서 여기에 Y에 해당하는 원소들이 총 1, 2, 3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X들이, 그럼 나는 지금부터 2개가 되는 거야. 함수니까 겹쳐도 상관없는 거니까. 됐죠? 그래서 얘네들은 그래서 2개, 얘도 그래서 2개, 얘도 그래서 2개, 이렇게 하면 답이야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 근데 이렇게 해서 곱해서 8개 하면은 틀려요. 여기까지는 인정은 하죠. 근데 얘는 틀려. 왜? 지금부터 조건 제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얘기한 여기 조건 제한은 이렇게 돼 있는 요 함수들 중에서 누구랑 누가 똑같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밑줄 그을 거 누구랑 누가 같으면 돼? 그치. 밑줄 치역과 공역이 같더라.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여기에 해당하는 요 공역의 원소 1, 2가 다 여기서 선택을 받아야 된다 아니면 선택을 받지 말아야 된다요? 다 받아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거든. 괜찮아요? 근데 이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얘는 상수함수도 포함을 해요 아니면 포함을 안 해요? 상수함수도 포함을 하는 경우가 된단 말이야.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얘네들을 이렇게 잡아서 얘네 셋을 곱한 걸로 가면 얘네들 자체에서 우리는 상수함수를 이미 포함을 해주고 있다. 요 정도는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게 되겠지. 그럼 상수함수가 왜 문제인데? 라는 것만 보여주자면 상수함수는 얘 하나만을 다 몰빵해서 고르는 거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얘 하나만을 몰빵해서 고르는 경우가 생겨버리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야.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이제부터 잘 들어야 돼. 몰빵이 되는 경우가 생긴 게 여기 있는 요 2 곱하기 2 곱하기 2야. 그럼 얘를 우리가 없애버리는 게 필요한 거야. 치역과 공역을 같게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맞나요? 그러니까 난 여기에서 뭐의 개수를 빼주기만 하면 되냐면 그래서 그치. 그래서 나는 여기서 빼는 거야. 뭐의 개수를 빼는 거냐면 요렇게. 그래서 나는 여기 상수함수가 되는 경우를 그래서 빼줘야 돼 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그럼 상수함수가 되는 건 몇 개밖에 없으니까. 상수함수 여기서 될 수 있는 거 몇 개밖에 없어요? 한 개야? 두 개야? 두 개지. 공역의 원소의 개수만큼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2를 빼주셔야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계산하면 8에서 2 빼주면 되죠. 계산하면 됩니다. 정답 얼마야? 그래서 8에서 2 빼면 돼. 정답 얼마야? 그래서 얘가 6이 됩니다. 그래서 9, 6, 3, 6이죠. 얘네 넷을 다 뭐 해준 게 정답이니까요. 그래서 9, 6, 3, 6을 다 뭐 해준 게 정답? 더한 게 정답. 그럼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정답은 얼마가 될까요? 그래서 그치? 정답은 그래서 얼마다? 오케이. 정답은 24.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좀 잡아주면 되겠고 6, 7번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7번도 같은 내용이니까 7번도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쭉쭉 가겠습니다. 잘 들어봐야 돼. 지금 여기 잘 들어봐야 돼요. 이제 잘 들어봐야 돼. 잘 들어봐야 돼. 자, 잠 깨시고요. 7번도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테마인데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각각 구했던 게 지금 현재 여기 6번이었다면 7번은 조금 달라요. 얘는 대놓고 순혈과 조합을 요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얘는 약간 대놓고 순혈과 조합을 요구하는 문제니까 그럼 이거는 어떻게 풀어서 답을 내야 되는지를 꼭 생각을 해주세요. 앞에 보, 나 좀 봐봐, 나 좀 봐봐, 나 좀 봐봐. 얘는 밤새고. 서연이는 몇 시에 잤어 어제? 서연아, 너 몇 시에 잤어? 근데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지? 나보다 일찍 잤는데 쟤? 몇 시에 일어났는데? 응? 야, 눈은 많이 풀렸어 너 지금. 야, 오히려 밤샌 사람이 좀 더 눈이 맑은 것 같기도 하고. 눈 풀리면 그 순간 바로 자았어. 얘요? 예? 밤새가지고 눈 풀리는 순간 자는 거라. 근데 원래 그거 알아요? 밤새면 오히려 체력이 좀 더 오래 간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다 나중에 본인 수명에서 깎인다. 그게 몇 년 빨리 죽어요. 내가 그래서 어떻게든 밤을 안 새려고 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잖아. 그거 밤 잘못 새면은 자기 수명이 깎여요. 근데 나는 오래 살고 싶거든요. 어? 뭘 요절이야. 자, 여기 보세요. 자, 집중. 자, 잘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체크 하나하나씩 하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잘 봐봐. 빈주 7번입니다. 이거 하는 방법은 되게 쉬워요. 하는 방법은 너무 쉬우니까 잘 보시면 되겠고, 얘네들은 약간 국어 같아요. 느낌이. 들어보면 진짜 국어 같거든? 그리고 예전에 이게 순혈과 조합이 뒷단원에 있었을 때는, 이거 다음에 있었을 땐 기말고사 시험범위였어요. 그러니까 항상 얘가 시험범위에 무조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왜냐면 이게 1학기로 빠졌잖아. 그래서 나온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1학기 때 배웠잖아. 그러니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요. 올해 처음이니까. 근데 내 생각에는 안 낼 이유는 없어요. 왜? 실제 선배들이 이거를 같이 묶어서 출제를 해보면 항상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으니까. 그러니까 되게 등급 가르기 좋은 문제거든. 등급 가르기 좋은 문제인데 이거를 내가 안 낸다? 니네 선생님이 점수를 완전히 다 같이 100점을 바꿔라 하지 않는 이상은 아닐 거고, 지금 학교 선생님들 통해서 들은 내용을 토대로 입수를 하자면 니네부터는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다 들어가죠. 등급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A는 몇 명이 받았고 B는 몇 명이 받았고 C는 몇 명이 받았고 이거 다 들어가거든. 내가 알기론 그래. 너네부터는 생기부에 이게 들어가요. 모든 등급이 나오는 과목들도. 지금은 그게 안 들어갔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안 들어갔었는데 너네부터는 저게 들어갈 거야. 그래서 아마 A 비율이 낮아야 같은 A라도, 같은 1등급이라도 약간 좀 빡세게 냈네 라는 생각을 받을 거야, 학교에서. 그러니까 되게 빡세게 내려고 노력은 할 거예요. 그러니까 등급을 무조건 가르려고 노력을 할 거야. 그러면 얘는 거의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잘 들으세요. 풀이는 생각보다 금방 갑니다.
풀이는 생각보다 매우 금방 가요. 잘 들어야 돼. 잘 봐. 풀이 금방 간다. 훅 지나갈 거예요. x에서 y로에 대한 집합입니다. x는 현재 몇과 몇 사이에 들어가 있는 자연수들을 모아놓은 거. 그러니까 얘 원소들 얘기하면 얘는 몇이에요? 여기 x에서 y로 갔을 때 여기는 x의 원소들 몇이에요? 이 정도 5개 있어요 지금 현재. 그 다음에 y는 몇부터 몇 가지에 해당하는 자연수들 다 모아놓은 거? 1부터 10. 그러니까 나는 여기 1, 2, 3, 4, 그 다음에 5, 6, 7, 8 어디까지 세면 돼요? 9, 10까지 세면 돼. 그러면 나는 어쨌든 x에서 y로의 함수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럼 나는 여기에 해당하는 원소 5개가 얘네 10개 중에 하나씩을 골라서 함수 만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괜찮아요? 그러면 너네들의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여기는 x, 여기는 y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나는 여기 x에 해당하는 원소 1, 2, 3, 4, 5가 있다면 나는 여기에 해당하는 요 5개의 원소들 중에서 하나씩을 골라서 y를 완성해라. 이렇게 된 거거든? 괜찮아요? 그때 여기는 y들을 완성해라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여기서 조건 하나 깔아준 거야. 밑줄. 그때 F3이 얼마라는 조건을 깔아준 거야. F3은 얼마다? 그러니까 얘가 나의 질문은 625. 이거를 먼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 F3은 6.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는 6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는 무조건 6만 선택하게 되는 거야. 6 말고 다른 건 선택하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아요? 그럼 얘는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지. 함수값이 정해졌으니까. 정해진 거는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 그러면은 정해지지 않은 나머지 4개를 보는 거겠죠. 잘 봐. 그럼 정해지지 않은 나머지 4개, 첫 번째는 얘네 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얘네 둘을 신경 쓰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난 얘네들만 이제 신경 써주면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거예요. 그때 잘 봐. 지금부터 여기서 제안한 조건이, 그 조건이 바로 뭐냐면 밑줄. 이 조건을 만족하거라 라는 게 지금 현재 주어져요. 그럼 이 조건을 한글로 해석해 볼래요? 그럼 이거 한글로 해석하면은 여기 있는 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x1과 x2를 비교하지. 그럼 x가 여기 앞에 거를 그대로 그냥 한글로 해석하면 x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아니면 작아지고 있어요? 그치? x가 크다지. 맞나요? 그럼 얘를 그냥 한글로 해석하면 얘는 x가 크면 그랬을 때 나오게 되는 여기 뒤에 거는 함수값. 그럼 함수값은 x니까 y니까 y지. 그럼 x가 크면 y도 똑같이 큰 거야? 아니면 작은 거야? 크다. 이걸 한글로 해석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얘네들의 순서를 정해줘야 되겠는데, 얘를 아무렇게나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x가 커졌을 때 y가 똑같이 모해지는 상태에서 우리가 구해주면 되는 거냐면요, x가 커졌을 때 y가 커지는 거 아니면 작아지는 것? 커지는 거. 그러니까 x가 크면 y가 크다. 이거를 우리가 완성을 시켜서 저기 있는 노란색 2개들을 다 채워주면 되는 거야. 이해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x가 커졌을 때 y가 점점 커지도록만 얘기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3보다 작은 애들이 있었죠? 1, 2.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는 1, 2는 6보다 큰 애들이 와야 된다는 소리 아니면 작은 애들만 와야 된다는 소리야? 작은 애들만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잘 봐. 그럼 여기는 몇부터 몇 가지 중에서 선택해 주는 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몇부터 몇 가지만 선택해 주는 게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에 지금 현재 봐봐. 그럼 나는 여기에 1에서부터 5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1에서부터 5 얘네들 중에서 선택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괜찮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여기는 얘 6을 잡았을 때 여기 뒤에 거잖아. 그럼 나는 여기 뒤에 거는 몇부터 몇 가지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 얘는 그러니까 7부터 10이지. 그럼 7에서부터 10 얘네들 중에서만 선택해주면 되는 거니까 나는 여기에서만 선택해주면 된다. 끝이야 이게 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1에서부터 5까지, 6에서 여기는 7에서부터 10까지 여기에서만 선택을 해주기만 하면 되니까 얘네들만 맞춰주면 되겠고 다른 거는 무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만 맞추고 다른 건 다 무시한다. 여기까지 생각을 해주면 되는 상황이라,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보면 되는데,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을 결정해줄 때 얘네들 자체도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 자체도 순서는 정해져야 되니까 정해지지 말아야 되니까. 그치? 얘네들 자체도 이렇게 선택을 한다 했을 때 얘네들 자체도 순서는 뭐 해줘야 되냐면은요, 결정되어 있어야 되겠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거 순서에서 바뀌는 건 전혀 없어야 되는 거니까 그 순서가 동일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정리한다.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순서가 정해진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자연스럽게 얘네들 자체를 생각을 해봐. 그럼 얘네들은 어쨌든 여기에 누가 들어오고 여기에 누가 들어오든 간에 어쨌든 두 개를 선택을 하기는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우린 얘네들의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선택한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5개 중에서 2개를 골라주면 되는 상황이니까 조합 이용해서 OC를 먼저 찾으면 되겠고 2개를 골라주면 되겠고 그럼 얘네들 자체도 여기 있는 얘 4랑 5에 들어갈 친구들의 순서를 결정해준다. 그럼 7, 8, 9, 10 총 몇 개가 있으니까 4개까지 있으니까 그럼 4개 중에서 몇 개를 골라주기만 하면 되는데 2개만 골라주면 되는데 여기서 포인트 잡을 건 이건 거예요. 괜찮아요? 그럼 여기서 포인트 잡을 건 이건 거야. 그럼 5C, 4C로 잡았을 때 얘네들은 내가 이렇게 2개를 골라서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얘네들의 자리는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얘네들의 자리는 다시 생각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얘네들의 자리는 다시 생각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뽑으면 땡이야? 아니면은 여기선 순서를 다시 생각해야 돼? 순서를 생각하지 않아도 되죠. 왜? 여기 있는 y값이 알아서 정해지니까 큰 건 무조건 얘한테 갈 거고 작은 건 무조건 얘한테 갈 거니까 순서가 따로 정해질 필요는 없는 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지. 그럼 얘도 순서를 따로 정할 필요는 없는 거야. 그럼 얘네들을 잡았을 때 뭐야? 얘네들이 끝인 거야. 그럼 여기까지 잡았을 때 그럼 나는 얘네들은 같이 할 거니까 따로 할 거니까 얘네들은 같이 해 따로 해? 같이 할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5C2랑 여기 있는 4C2를 곱해주면 돼요? 더해주면 돼요? 곱해주면 끝나게 되는 상황이 되겠네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 곱하면은 답. 그래서 얘 계산하면 10, 얘 계산하면 6이죠. 그래서 둘을 곱해준 게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가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60가지.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포인트는 어떤 거에 지금 현재 포커스를 맞추냐인데 얘네들을 우리가 결정을 하고 나중에 순서를 다시 한 번 더 고려를 하니 아니면 고려를 안 하니 거기서 우리가 맞춘다라고 보면 됩니다. 다른 건 아니야.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거기까지 우리가 맞추면 됩니다. 여기까지 혹시 더 질문이 있나요?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좀 더 질문이 있나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 다 하시면은요, 여기 관련된 문제들은요, 이따가 클리닉 때 싹 다 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시험에 그냥 100% 나온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함수에게 수고하는 건. 왜냐? 여기서 무조건 등급 갈라야 돼. 그럼 무조건 함수에서 등급을 내야 돼. 그럼 함수에서 등급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기 이렇게 조합 섞으면 돼요. 순열 조합을 섞는 게 포인트니까 그래서 여기는 좀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는 방법은 잘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여기까지 정리 다 됐으면 우리는 바로 합성함수 역함수에 들어가겠습니다. 내용은 별로 없는데 그래도 중요한 것들이 좀 많아요. 중요한 것들이 좀 많으니까 거기를 좀 하나하나 같이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교재 바로 36쪽으로 넘어갈게요. 집중하시고 3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여기 밑에 문제들은 따로 안 풀겠습니다. 이따가 나중에 풀어보세요. 자, 36쪽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합성함수랑 역함수죠. 합성함수, 역함수는 포인트 개념은 별로 없죠. 그래서 개념은 별로 없으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만 잘 잡아주면 여기 있는 문제들을 풀 때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얘네들만 잘 잡아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으니까 그럼 하나하나 그냥 가볍게 보고 넘어갑시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앞에 보세요. 자, 우리 일단 첫 번째 무슨 함수 찾으래요? 여기 1번을 보니까 무슨 함수를 찾아라? 무슨 함수 찾아라? 합성함수를 찾아라. 그럼 합성함수는 사실상 이렇게 돼 있는 함수 2개를 하나로 묶는 거를 우리가 합성함수라고 그러죠. 괜찮아요? 그러니까 정의는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걔네들의 표현이 중요하죠. 그래서 얘들을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만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자면 결국 내가 지금부터 G가로 fx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다라는 거는 결국 얘네들을 우리는 함수를 묶었을 때 얘네 이렇게 점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연결을 하지. 그쵸? 그럼 나는 여기 점 하나를 연결하고 여기 x를 잡았을 때 당연히 여기 앞에 문자는 G가 와야 됩니까? F가 와야 됩니까? 여기 앞에 거는 G가 와야 돼? F가 와야 돼? 여기 앞에 거는 G. 그리고 뒤에 게 누가 오는 거야? 뒤에 거 누가 오는 거야? F가 와서 계산 순서는 뒤에서부터 세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것만 알면 돼. 딴 거 다 필요 없고.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합성함수 첫 번째 출제 포인트는 무조건 합성함수의 값을 찾는 거야. 그럼 어떻게 찾을 것인지는 여기 있는 이 그림을 통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뒤에서부터 앞을 향해 간다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끝. 그럼 여기 있는 거를 가지고 두 번째 그럼 합성함수의 성질을 구할 겁니다. 그래서 교환법칙, 결합법칙에 대한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그럼 나는 첫 번째로 생각하실 건 합성함수는 무조건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성립하진 않는다?
성립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f.g랑 g.f를 비교했을 때 둘이 무조건 같아요? 아니면 달라요? 얘네들은 무조건 다르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합성함수는 무조건 교환법칙은 성립은 안 됩니다. 하지만 결합법칙 내 맘대로 묶는 건 성립합니까? 성립하지 않습니까? 그건 돼요. 그러니까 성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f.g.h를 잡고 여기 f.g.h를 잡았을 때 얘네들은 괄호를 앞에서 이렇게 둘을 묶든 뒤에서 둘을 묶든 같다. 이것만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게임 끝났죠? 그래서 합성함수는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른 거는 다 필요 없습니다. 괜찮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만 우리가 좀 정리 잘 해놓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바로 정리하시면 빈출 1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빈출 1번 가볍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내용 별거 없어요. 합성함수는 실제로. 됐니? 그래서 합성함수는 내용 별로 없으니까 여기 빈출 1번부터 빠르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자, 정리 잘 하셨죠? 합성함수는. 잘 봐. 재민이 보고 있어? 잘 들어봐. 자, 우리는 두 함수 fg가 젖다구로 생겼답니다. 그랬을 때 나는 저렇게 생겨먹은 함수에 대해서 우리는 조건 자체가 하나가 주어졌습니까? 아니면 두 개가 주어졌습니까? 조건이 현재 두 개가 주어졌죠. 그럼 나한테 주어져 있는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당연히 첫 번째 밑줄 그어서 얘를 먼저 이용하고 그 다음에 얘를 찾아줬을 때 얘네 우리가 그대로 써야 돼? 아니면 쓰지 말아야 돼? 써야 되겠지.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당연히 1번 조건 먼저 쓸 거야? 아니면 2번 조건 먼저 쓸 거야? 여기서 먼저 써야 되는 조건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당연히 제일 먼저 써야 되는 조건은 1번. 함수값 먼저 정해주고 가는 게 필요하겠지.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그래서 나는 1번 조건부터 사용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F1부터 구할게요. 그래서 X 대신 1 집어넣어서 만들어낸 A 빼기 2입니다. 이게 얼마가 되었다라는 거 얘기해 주는 게 1번입니까? A 빼기 2가 얼마였다라는 거 보여주는 게 1번? 얘가 1이었습니다. 이거 보여주면 돼. 넘어가면 되니까 A는 그래서 얼마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A는 3이요. 이게 1번.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는 끝났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2번 조건. 그래서 나는 F.G랑 그 다음에 나는 여기는 G.F가 서로 같다라는 거 잡아줬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부터 합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합성을 하는데 그럼 나는 이쪽에서 우리가 따다다다다다 이렇게 가는데 그럼 나는 여기는 F를 잡아주게 되면 여기는 Fx 자체가 나는 저기 A 대신에 3 들어가니까 나는 3x-2가 되고 그 다음에 나는 여기는 GX를 잡아주게 되면 GX가 그냥 2x 더하기 B니까 나는 쟤네들을 가지고 합성을 그대로 하면 돼? 아니면 안 돼? 합성 그대로 하면 돼? 안 돼? 이렇게 생겨먹은 함수를 가지고 각각 합성 함수를 만들어서 얘네들이 같다. 얘네들이 항등식이다. 이거 이용하면 돼. 쉽게. 알겠죠? 그러니까 잘 봐. 그러니까 얘네들이 현재 어차피 성립하고 얘네들은 항상 성립하는 식이기 때문에 등호가 성립해야 된다고. 그럼 얘네가 등호가 성립한다라는 거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서 우리가 포커스 맞춰서 그대로 가게 되면은 돼. 그래서 나는 첫 번째 나는 F.G부터 우리가 찾아보겠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F.G 여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출발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찾아줄 거는 F.G니까 그래서 F 괄호 GX를 구해주면 되겠고 괜찮아요? 그럼 나는 여기 있는 fx라는 요 친구에다가 x 대신에 여기 있는 x 대신에 gx가 그대로 들어오면 되겠지. 그러니까 얘를 그대로 집어넣게 되니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3의 x 대신에 여기 있는 요 x 대신에 여기 있는 요 x 대신에 나는 gx가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2x 더하기 b가 들어와.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2가 된 거야.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 정리하게 되면 얘네들 정리 그래서 나는 6x 그 다음에 더하기 3b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이게 f.g야.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잡아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같은 식을 만들 거니까 우린 G.F도 만들어 안 만들어? 당연히 G.F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난 여기는 G.F를 만들러 갑니다. 그럼 G.F는 G 괄호 fx요. 이렇게 잡아주게 되니까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G가 2x 더하기 b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2.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이렇게 주어져 있는 x가 그대로 있었고 그 다음에 더하기 b를 잡아줬을 때 나는 저기 있는 x 대신에 누구를 넣는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x 대신에 누가 들어가는 거야?
그치? fx였던 3x-2가 그대로 들어간다고 생각해야 돼요. 알겠지?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그래서 요 x 대신에 나는 3x-2가 들어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정리해서 나오게 되는 6x 더하기 b 마이너스 4를 잡아줍니다. 그때 둘이 서로 같다라는 거 보여줘야 돼? 아니면 다르다라는 거 보여줘야 돼요? 얘네들이 서로 뭐 하다는 거야? 이때 얘네들이 서로 뭐 하다고? 얘네들이 같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이게 두 번째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현재 항등식이라는 거야. 그러면 얘는 항등식이니까 결국 x의 개수는 다 똑같으니까 그 y의 개수 똑같아야 돼? 아니면 달라야 돼? 그러니까 여기 얘네 둘이 같아야 돼? 달라야 돼? 그러니까 얘네 둘이 어차피 같아야 돼? 달라야 돼?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었던 얘 3b-2랑 b-4랑 둘이 어차피 같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 항등식 잡아주면 돼. 그래서 난 여기 있는 3b-2 그 다음에 b-4 둘이 서로 같다. 이거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그럼 얘네들 이렇게 탁탁 넘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럼 탁탁 넘기면 돼요. 그럼 얘 넘어가게 되면 얘는 그래서 2b. 그럼 제가 넘어오게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얼마가 되었냐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는 b값을 찾아주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 b값 구하면 됩니다. b는 그래서 마이너스 얼마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마이너스 1이 되고. 됐어요? 그럼 b는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러면 a도 마찬가지 나와 안 나와? 그렇게 하다 보니까 a는 이미 나왔네요. 그렇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거 더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하시면 됩니다. 정답 얼마요? 그러니까 더하면 정답 얼마? 그치? 정답은 그래서 10. 여기까지 우리가 찾아주면 되는 거야. 1번은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좀 우리가 정리해주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1-1번만 빨리 풀어보세요. 1-1번을 빨리 해보세요.
하나만 빨리 보고 가겠습니다. 재민이 왜 안 풀었어? 아니 그냥 F잖아요. 그쵸? 1-1번 잠깐만 보고 갈게요. 잠깐만 보세요. 야 이거 이해만 하면 돼. 이거 합성함수는요 잘 듣고 이해만 하세요. 잘 봐. F가 이거 푼 사람들은 딴 거 풀고 있어봐. 밑에 있는 거 쭉쭉 푸세요. 푼 사람들은 못 푼 사람들만 보세요. fx가 이거지. 그럼 이렇게 줬고 내가 현재 두 번째로 준 게 이거 아니야? f.fx가 나는 현재 4x-6이래. 맞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f.f가 지금 현재 4x-6이래. 그럼 나는 자연스럽게 이거 다시 한 번 더 합성해봐야 돼? 아니면 해보지 말아야 돼? 이렇게 하는 순간 얘네 합성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합성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그냥 써.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가 하라는 대로. 알겠니? 왜냐면 어차피 이게 이거라고 주어졌고 어차피 우리는 F를 합성했을 때 이게 나온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 그럼 F를 해야지. 합성을 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AX 더하기 B에 나는 여기 있는 요 X 대신에 FX가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FX가 들어가면서 나오게 된 AX 더하기 B를 다 찾아줘야 되는 꼴이 되는 거야. 괜찮아요? 그럼 얘네들을 이렇게 다 정리하시게 되면 그럼 여기에서 정리를 하게 되는 그 순간 그럼 얘네 줄이니까 A제곱 X고 그래서 나는 AB 더하기 B야 라는 것만 잡아주면 되는 거 아닐까?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괜찮아요? 그럼 이거지. 맞아요? 왜 재민이 어디 이해 안 되는 게 생겼어? fx가 x 대신에 그대로 들어가니까 여기 x 자리였던 요 친구에 나는 여기 있는 요 x 자리였던 이 친구에 이게 그대로 들어간 거예요.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얘네를 분배한 거고 여기 뒤에 이 갖다 붙인 거야. 이게 함수잖아. 그쵸? 그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함수가 저기 오른쪽에 있는 4x-6과 같았다는 거야 아니면 달랐다라는 거야? 얘네들이 같았다 아니면 달랐다? 같았다. 그럼 얘네들이 무슨 식이니까? 2차식 아니죠? 얘네가 무조건 성립하는 등식이지. 뭐라 그래? 이거를 우리는 무조건 성립하는 등식을 항등식.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얘 a제곱이 결국 x의 개수니까 4랑 같으면 되겠고 그쵸? 그쵸? 맞지? x는 x끼리 같으면 되겠고 그죠? x 없는 건 x 없는 끼리만 같으면 되니까 ab 더하기 b가 마이너스 6이 됩니다. 해서 a 값만 찾아주면 b 값은 알아서 나오지.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렇게 해가지고 찾아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거기까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잘 잡아주시면 돼요. 지금 여기까지 내용을 한 건데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보고 2번을 지금 하면 시간이 무조건 쉬는 시간이 매우 크게 오버가 되기 때문에 2번은 쉬는 시간 갖고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2번은 쉬는 시간 갖고 할게요. 대신 2분 정도 빨리 쉬었으니까 2분 정도 빨리 시작해도 되죠? 2분 정도만 빨리 시작할게요. 알겠죠? 18분에 시작하겠습니다.
해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 3, 4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어려우니까 잘 보시고요. 잘 이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만 하면 됩니다. 어려운 파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네가 합성함수가 낯선 이유는 그냥 이거야. 연습 안 돼서 그래. 알겠니? 합성함수가 낯선 거는 연습을 안 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개념 때 연습을 하라고 했는데 니네가 연습을 더럽게 안 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연습만 하면 된다고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가 그렇게 어려운 단원이 아니에요. 합성함수가 지금. 역함수도 마찬가지야. 역함수랑 합성함수는 절대 점수를 잃어버리면 되는 단원이 아니야. 점수를 안 잃어야 되는 단원인 거고.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접근하셔야 되는지를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방법 그대로만 푸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거의 다 모든 문제들을 풀 수 있습니다. 잘 들어봐. 2번은 같은 문제예요. 1번이랑 똑같은 문제예요. 다만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1번이랑 똑같은 건데 하나만 차이점을 잡아주시면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 앞에 봐. 잘 봐. 우리가 어쨌든 원하는 건 F 있고 G 있고 나는 이거를 가지고 G가로 FK가 6이 되는 걸 찾고 싶은 거야. 맞아요? 그러면 나는 자연스럽게 우리는 여기 윗줄을 딱 긋고 우리는 지금부터 잘 봐. 그럼 여기 있는 G가로 FK를 보는 순간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래서 나는 얘를 일단 정리를 좀 해봐야 되겠군.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누구 먼저 찾을 거냐면 여기 있었던 얘 FK 얘부터 찾아볼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나는 여기는 FK부터 찾아본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K가 또 문제가 돼. 왜? 여기 그냥 이렇게 곱게 들어갈 것이지. 곱게 들어가면 문제가 돼버리는 게 절대값이 생겼죠. 그러니까 얘를 여기 FK를 구하게 되면 이거 자체가 뭐가 생기냐면 여기 있는 절대값 X 대신에 K가 들어가고 마이너스 5가 돼. 그러니까 절대값 때문에 제가 무조건 플러스가 된다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아무런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답이 없어진 겁니다. 그럴 땐 뭐야? 답이 없잖아. 그러면 이건 출제 오류다. 이거는 개빡세다. 아싸 내 문제 아니다 하고 넘기면 돼? 안 돼?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이럴 때 필요한 게 케이스 물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난이도 조금 높은 1, 2등급 문제들을 푼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이렇게 함수 쪽에서 조금 난이도가 조금이라도 높아지잖아? 그럼 케이스를 나눠서 풀어야 되는 경우가 분명히 생겨요. 합성함수도 딱 그 경우입니다. 지금 얘도.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확실하게 요렇게 잡아줬을 때 얘 자체가 정리하실 건 얘 자체가 현재 케이스가 생겼기 때문에 그 케이스를 분류해주는 게 필요했고 그 케이스 분류를 위해서 나는 지금부터 식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실제로 GX에 들어가는데 GX 자체가 양수이다 음수이다에 따라 달라질 거고 그 양수이다 음수이다를 결정해주는 건 실제 저기 있는 절대값 K가 모든 결정을 하겠죠. 괜찮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부터 얘네들을 다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케이스를 분류해서 첫 번째, 그래서 나는 얘네들을 나눕니다. 그때 얘네들을 첫 번째로 나누는 거는 누구에 따라서 나누게 되냐면 여기 있는 절대값 K에 따라서 나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는 자기 자신이 나올 수도 있고 하나는 절대값에 마이너스가 붙은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K 마이너스 5라는 거 하나, 그 다음 마이너스 K 마이너스 5라는 거 하나,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 얘네들을 잡아줄 수가 있는 거겠지. 그러면 나는 얘네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봐주는 게 필요한 거고 그럼 얘네들을 우리가 지금 현재 나누어 주면 되는데 그럼 얘네들을 나누어서 보았을 때 그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줘야 되는 게 바로 누구냐면 이거 자체가 양순위, 음순위 그것도 지금 현재 다 모른다는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잡아줬을 때 얘네들 자체도 둘 다 양순위, 음순위가 또 몰라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다시 한 번 더 분류해 주는 게 필요한 거야. 이렇게 여러 가지가 지금 현재 복합적으로 들어가. 괜찮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현재 복합적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그래서 K가 0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 그리고 K가 0보다 작았을 때 여기까지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이쪽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한번 딱 잡아보면 되는데 그럼 여기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그 다음으로 연결한다 하더라도 이 다음 문제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그 다음 문제가 또 어디서 걸려있냐면 그때 얘네들을 나누어서 보았을 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들을 나누어서 보았을 때 얘네가 진정 여기 있는 K-5라는 친구가 진정으로 여기 있는 마이너스 K-5라는 친구가 진정으로 얘가 플러스니 마이너스니 이것도 나눠야 돼. 거기에 따라서 GX에 들어가게 되면 함수가 달라지게 되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얘가 지금부터 첫 번째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케이스를 또 나눕니다. 그래서 얘가 양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얘가 음수입니다. 이렇게로 나누어서 보겠다라는 것이 됩니다. 이걸 두
방법에다가 나누어서 다 해주셔야 돼요. 됐나요? 그러니까 이게 양수다, 음수다, 양수다, 음수다를 다 나눠야 돼.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가 이렇게 나뉘게 되면서 여기 있는 k-5가 0보다 어떻다라는 걸 또 심어줄 수 있냐면 작다. 이렇게 우리가 잡아줄 수가 있고, 세 번째 거는 저기 있는 제가 음수라고 잡아줬으니까 그럼 마지막 거는 똑같죠. 그래서 마이너스 k-5를 잡아줬을 때 얘가 0보다 어떻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냐면 그거 나왔다. 이렇게 네 가지로 또 나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이 네 가지로 다 나누어서 함수값들 다 찾아봐야 되고요. 그걸 만족해주는 K가 생겼을 때 그게 우리가 찾고자 했던 알파, 베타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필요한 케이스들은 만들 수 있는 케이스에 따라서 다 똑같이 나뉘는 거에 불과한 거고, 그럼 걔들 다 똑같이 나누어서 봤을 때 얘네들이 될 수 있는 것도 또 여러 가지가 되니까 그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복합적으로 답을 결정한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알겠니?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잡아주게 되면서 그럼 첫 번째 양수니까 얘는 위에 거에다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위에 거에다 들어간 마이너스.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x 대신에 그래서 k-5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k-5의 제곱 더하기 5가 돼요. 이게 함수값이야. 그럼 얘는요, k-가 음수니까 밑에 거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밑에 거에 들어가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거 k-5. 얘를 똑같이 제곱해주고 거기에 더하기 얼마를 해줬냐면 똑같이 5를 해줍니다. 사실상 쟤네들은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세 번째 것도 똑같이, 그래서 얘가 음수였기 때문에 밑에 거에다 들어가요. 그래서 밑에 거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 k-5의 제곱, 그 다음에 나는 더하기 5가 되었고요. 그럼 마지막 건 마이너스 k-5가 지금 이제 양수다. 그럼 위에 거에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난 여기 있는 마이너스 잡아줬을 때 나는 저기 있는 x 그거 대신에 마이너스 k-5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제곱 더하기 5. 요렇게 해서 네 가지로 잡아주면 되는 거야. 다 이렇게 나뉘어요. 괜찮아요? 그럼 어쨌든 이걸 계산해 준 게 실제 최종 계산 결과인 거잖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이렇게 해가 지금 현재 최종 계산 결과인 거잖아? 그럼 얘네 최종 계산 결과는 어쨌든 함수값만 나오면 되니까, 그럼 얘 최종 계산 결과 함수값이 얼마가 된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끝나요? 얘가 6이야. 그러니까 얘가 6이고 얘가 6이고 얘가 6이고 얘가 똑같이 6입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게임 끝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 4개가 각각 다 6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만 보여주면 돼요. 다시 넘어갑시다. 그래서 넘어가면 k-5의 제곱이 결국 얘가 넘어오다 보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 돼요. 이렇게 정리되고, 얘는 이렇게 넘어가면 되니까 그래서 k-5의 제곱은 그래서 1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 하나. 얘도 그럼 얘가 정리되니까 얘는 앞에 마이너스가 있었네요. 그래서 얘 마이너스가 붙게 되면서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k-5의 제곱이 마찬가지 6/5하니까 똑같이 1이 되었고, 얘는 얘가 넘어가고 얘가 넘어가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k-5의 제곱은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딱 보니까 지워지는 게 생겼어 아니면 안 생겼어? 이렇게 보니까 누가 봐도 답이 안 되는 게 보이잖아. 그치? 제곱해서 뭐 되는 것들? 제곱해서 마이너스 되는 것들은 무조건 다 실수는 아니지. 그치? 근데 K는 실수라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여기 마이너스 1 되는 거 다 죽여버릴 수 있죠. 그럼 얘는 답이 안 돼. 더 이상 연결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지워졌어요. 괜찮아요? 그럼 남은 건 얘네들이 남았네요? 그럼 얘네들은 편하죠? 왜? 제곱해서 얼마 되는 것들만 찾아주면 끝나니까. 제곱해서 얼마 되는 거 찾아주면 돼요. 1이지. 제곱해서 1 되는 거. 그럼 제곱해서 1 된다. 그럼 안에 거 자체가 뭐 아니면 뭐가 된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야. 제곱해서 1 된다. 그럼 각각이 얼마 되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k-5가 될 수 있는 거는 얼마 아니면 얼마? 아니 k-5만 보세요. 얘가 그냥 하나의 문자라고 생각을 하고 k-5를 생각을 해봐. 그럼 제곱해서 1 되는 거잖아. 그럼 제곱해서 1 되려면 그 안에 있는 것 자체가 뭐 아니면 뭐가 나오기만 하면 제곱해서 1 돼? 그치? 1 아니면 k-5가 마이너스 1 되면 되죠. 이렇게. 그럼 얘는 마이너스 k-5가 되었을 때 얘가 똑같이 1이 되든가 아니면 마이너스 k-5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되겠지. 그럼 나는 얘네들을 풀어주게 되면서 우리가 원했던 k 범위들이 나오게 돼. 그래서 얘 넘어가게 되면서 나오게 된 첫 번째 답해서 k는 6이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 얘 두 번째 거 넘어가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k는 4다 라는 것이 여기까지 잡아줄 수 있는 부분이 되었고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얘를 풀어주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건 넘어가니까. 그래서 K가 마이너스 6이 되든가 아니면 K가 그래서 마이너스 얼마가 되었냐면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됐어요? 근데 이 두 개가 다 답이 되는 건 아니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서 답을 결정해 주는 건 실제 누구의 범위에 따라서 모든 게 다 결정이 되었냐면 여기 내가 K-5라고 줬던 이 친구의 범위를 이미 제한을 해놨었기 때문에 그럼 저 범위를 만족해 주는 애들 안에서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단 여기에선 이미 얘가 양수가 나왔기 때문에 이미 여기서 K는 양수라는 보장을 받았고 얘는 마이너스 K가 나왔기 때문에 K 자체가 양수예요? 아니면 음수예요? 마이너스 K가 나왔다라는 건 여기를 보면 마이너스 K가 나왔다는 건 K가 양수란 소리 아니면 음수란 소리야? 아니지, 마이너스 K잖아. 그럼 K는 음수일 때 마이너스가 붙었지? 맞아요? 그러니까 케이스를 나눠서 이렇게 쫙 전개해서 풀었을 때도 앞에 있는 거랑 무조건 연결을 계속 지어. 앞에 거에서 나온 거야 다.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니네가 고난도 문제, 1등급 문제, 난이도가 조금이라도 높은 문제를 풀 때는 다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서 우리가 풀어주는 것에 집중을 해야 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사연아 알겠지? 알겠지? 봐. 이런 문제도 결국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케이스들을 이렇게 다 나눠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알겠지? 5점짜리 문제는 다 요 정도 난이도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었을 때 그럼 얘는 이미 K가 음수라는 조건을 깔고 가니까 그럼 어쨌든 둘 다 어쨌든 범위 만족은 했으니까. 괜찮아요? 그럼 어쨌든 범위 만족은 끝났다? 그럼 얘 넘어가고 얘 넘어가면 돼.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얘를 풀어주면 됩니다. 그럼 얘 범위 풀어주면 K가 누구보다 작기만 하면 돼요. 첫 번째 건 그래서 K는 누구보다 작은 애들만 찾아주면 되는 거지. 그치? 얘가 그래서 5보다 작은 애들만 찾아주면 되고 그럼 얘는 K가 누구보다 큰 애들만 찾아주면 되는 거니까요. 넘어가니까 얘는 넘어가면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얼마보다 큰 애들만 찾아주면 돼? 그치? 마이너스 5보다 큰 애들만 찾아주면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5보다 작은 애는 둘 중에 누구니까? 둘 중에 누구야 5보다 작은 애는? 4밖에 없으니까 여기선 첫 번째 얘가 된 거고. 괜찮아요? 그럼 여기선 마이너스 5보다 큰 애들만 찾으면 되겠지. 그게 바로 누구예요? 마이너스 5보다 큰 애가 누구야? 마이너스 4네요. 얘가 알파 베타인 거예요. 알겠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입니다. 그럼 우리 얘네 제곱해서 더해준 게 끝이니까 따라서 나는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 더해주면 됩니다. 그럼 더하면 되니까 정답은 얼마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쟤네 제곱해서 더해주면 얼마가 돼? 그치? 16 더하기 16이죠? 그래서 정답은 32이다 라는 내용을 정리해 줄 수는 있습니다. 약간 조금 빡세거든? 그래서 여기 2-1번은요 지금 현재 빡세. 그래서 여기에 지금 현재 요렇게 해서 빡세 보는데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면서 보면은 좋겠습니다. 약간 좀 빡센 건 맞아요 이 문제는. 그래서 여기 정리 잘 해놓으시고 밑에 있는 문제들은요 요 정도 난이도는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쉬울 거니까 걔네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좀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을 거고 우리는 여기 정리 다 했으면은 빈출 3번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3, 4는 한 번에 보겠습니다. 2, 3, 4는 한 번에 갈게요. 정리되셨어요? 여기까지 정리 다 됐어요? 동현 정리됐어요? 여기까지? 지우 여기까지 괜찮아요? 어렵죠? 이거 어렵죠? 이거 어려워? 이거 어려운 거 맞아?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케이스 나눠서 푸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시험 때 완벽하게 1등급을 받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 돼. 완벽하게 1등급 받으려면. 이거 참고로 인화여고인가 거기에서 나왔던 문제예요. 그거 조금 변형한 거야. 그것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자, 빈출 3번 들어가 볼까요? 정리 다 했으면 넘어갈게요. 자, 이거 나온 학교. 이거 인성여고. 잘 보세요. 이거 빈출 3번은 인성여고에서 나온 문제. 자, 이거 실제 인성여고 기출문제입니다. 잘 보세요. 앞에 봐봐. 야, 이거 내가 풀 때 보통 어떻게 맞춰서 풀라 그랬어요? 혹시 개념 때 내가 어떻게 풀라 했는지 기억나요? 뭐 잘하라 그러긴 했지. 근데 어떻게 잘? 뭐라고? 아니 정답이라서 계속 크게 얘기해달라고 하는 건데 왜? 내가 개념 때 어떻게 가르쳤어 이거? 그래 식 정리하라고. 그러니까 식을 나오게 된 계산 결과를 통해서 추론하고 답을 완성하라 그랬어 나는 분명히. 맞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처음 배우는 거야? 이거 두 번째 배우는 거야? 처음 아니야. 두 번째야. 그래서 우리 이거 두 번째 하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 두 번째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제 두 번째 들고 왔으니까 이거 푸는 다른 방법이 있거든요. 오늘은 그 다른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지?
참고로 그 밑에 3-1번이랑 3-3번이 있을 건데 걔는 그냥 풀면 돼요. 우리가 했던 방법 그대로 풀면 돼. 걔네 그대로 풀리거든? 근데 얘는 좀 달라. 3-2번이랑 빈출 3번. 이것도 푸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잘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집중해서 보세요. 그때 f, g 함수 두 개가 있고 f 알려줬고 g가 있다고 주어졌대요. 그랬을 때 우리가 원하는 거는 gx 구하래요, fx 구하래요.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구하라는 건 어떤 함수 구하래요? 이거 보는 순간 굉장히 기분 더러워요? 기분 안 더러워요? 더러워요. 기분 짜증나요. 그쵸? 니네가 제일 싫어하는 원수가 떠오릅니다.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럼 니네가 제일 싫어하는 원수는 때려 죽여야 돼요? 아니면 살려둬야 돼요? 죽여야 되겠죠. 원수는 죽이는 거야. 알겠지? 그럼 얘는 원수잖아. 죽여. 그럼 얘를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칼로 찌른다 말고. 불로 태운다 말고. 어? 아, 이렇게 물에 빠뜨린다? 뭐 바닷물에 드럼통 넣어가지고 빠뜨린다? 그거 말고. 그거 말고. 생매장. 생매장? 야, 그건 너무 잔혹하잖아요. 얘 하는 방법은 처리하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 어떻게 처리하면 되냐면 여기 정리해봐. 그래, G가로 fxg. 그럼 이거 정리하면 얘는 모 괄호 fx라고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이렇게 괄호 밖에 뭐가 붙어있는 걸로? G.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렇게 정리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거를 보는 순간 그래서 얘는 G 괄호 fx를 구해줬을 때 fx가 3x 더하기 2라니까 잘 봐. 그러니까 우린 여기 있는 요 괄호 안에 그래서 3x 더하기 2가 들어왔네? 이렇게 생각을 해줘도 되는 거지. 그럼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된 게 결국 계산 결과 2x-1이래요. 끝. 이거야. 괜찮나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원하는 건 gx지. 그쵸? 그럼 여기 우리가 원했던 건 gx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 있었던 요 내가 주황색으로 써놓은 요 친구를 한 문자로 싹 바꾸는 것도 가능해? 아니면 불가능해? 되지. 그러니까 얘를 나는 관심 없으니까 네 이름을 t라고 치환할게. 이렇게 얘기해줘도 상관없는 거야. 이게 치환 이용해서 함수 찾는 방법이야. 이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참고로 2차, 3차 들어갔을 땐 이렇게 치환을 이용해서 풀어야 돼요. 알겠지? 2차식에 원래 함수를 찾아라. 3차식에 원래 함수를 찾아라 그러면 치환 이용해서 풀어야 돼. 알겠지? 우리가 개념 때는 1차식만 가지고 다뤘기 때문에 내가 1차식만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고. 됐어요? 지금은 2차식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2차식도 나왔을 때는 이렇게 푸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게 다항식이기 때문에 다항식을 단항식으로 치환을 해주게 되면서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여기 3x 더하기 2를 t로 치환하시게 되면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는 얘네들을 잘 보게 되면은 이 함수 왼쪽 거는 바뀌었죠. 그래서 왼쪽 거는 그래서 우리가 g, t라고 바꿔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바꿨을 때 여기 오른쪽에 들어가 있는 이 친구도 t에 대해서 바꿔야 돼? 아니면 바꾸지 말아야 돼? 바꿔주는 게 필요한 거야. 문자 통일을 해야 되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가 현재 t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럼 얘네들도 마찬가지 나는 t에 대해서 정리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얘네들을 t에 대해서 정리할게요. 그럼 나는 x만 바꾸면 되지. 그럼 얘를 x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서 x는 몇 t다 이렇게 정리하면 그걸 여기 있는 x 대신에 그대로 집어넣어도 돼? 안 돼? 그건 상관없지. 이런 게 관계식이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우리는 관계식이라고 하니까 그 관계식이라는 거를 다시 정리해서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왼쪽 3x만 남겨줬을 때 넘어가 그래서 얘가 t-2가 됩니다를 이용하시면 답이 나오게 되겠지요. 괜찮아요? 그럼 x를 구할 거니까 얼마로 나누기만 하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얘는 얼마로 나누기만 하면 되겠고 3으로 나누기만 하면 되겠고 그래서 나는 여기는 3분의 t-2가 돼. 이렇게 잡아주게 된 요 x가 생겼고 이 x가 누구한테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여기 있었던 이 x한테 그대로 들어갑니다. 라고 생각해주면 편해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그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식이 다시 한 번 더 바뀌어요. 그래서 난 여기 있는 2a 결국 나는 저기 x 대신에 이거 그냥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난 여기 있는 3분의 t-2가 그대로 들어가고 마이너스 얼마 해주면 되냐면 1 해주면 돼요. 됐나요? 그럼 이거 분자로 올려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니까 얘가 그래서 3분의 그럼 얘 이렇게 딱 정리하면 얘가 2t-4가 됐고 거기서 1 빼주면 되겠지? 맞나요? 그럼 이것만 다시 한 번 더 식 정리하면 우리가 원했던 답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요. 이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3분의 가게 되면 얘가 그래서 2t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그래서 7이 되죠? 끝. 이게 답인 거지.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뭐 이거 마이너스 3분의 3이니까 계산하면 되니까. 그쵸?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여기까지 돼요? 그럼 봐봐. 지금부터 그래서 너네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나는 여기 있는 GT가 얘 그냥 분리할게요.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3분의 2의 T 마이너스 4는 3분의 7이에요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어차피 T는 문자지. 그럼 T를 X로 바꿔도 돼요? 안 돼요? 그거 상관없어요. 문자는 아무거나 와도 돼. A가 와도 되고 B가 와도 되고 Z가 와도 되고 뭐 K가 와도 되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T만 X로 바꾸시면 정답입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정답 GX가 이거지. 3분의 2x 마이너스 3분의 7 이렇게 나오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다. 나는 이 새로운 방법을 보여주기 위해서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이 새로운 방법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것도 끌고 왔다. 여기까지 좀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체크해주면 되겠고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시중문제집이나 이런 데서 많이 다루고 있는 유형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한 번쯤은 봤던 유형입니다. 정리 다 됐나요? 여기까지 정리 다 됐나요? 난 4번까지는 한 번에 본다 그랬어요. 정리 다 했으면 4번까지 한 번에 가겠습니다. 합성함수는 나오는 유형들은 요 정도 선이고요. 여기에서 크게 바뀌는 건 없습니다. 근데 4번 유형은요. 어느 학교는 특히 집중해서 보셔야 되냐면 말 안 해도 알겠지? 그 백기현 씨 보유 학교 있어요. 백기현 씨 보유 학교. 그 사람이 좋아해요. 백기현 씨가 좋아하던데 인성여고 기출문제를 그대로 다 가지고 왔습니다. 4번은 인성여고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4번은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뻐크 날리고 있어? 니네 학교 기출문제라니까 왜 뻐크를 날려? 아니야. 야, 이것도 언제 뺐어? 언제 뺐어? 아니 왜 자꾸 빼네? 아니 가뜩이나 이거 수요일날 한번 렉 걸려가지고 컴퓨터 껐다 켰단 말이야. 컴퓨터 렉 걸린 줄 알고 긴장했잖아요. 아니 중2 수업하는데 딱 7시 20분이었어. 수요일날 수업하는데 갑자기 컴퓨터가 꺼진 거야. 한 10분 동안 수업 못했어요 걔네. 10분 동안 놀았어요. 앞에 오세요. 야 내가 열받아가지고 그때 자 여기 보세요. 야 여기 보세요. 집중. 자 질문 question. I have a question. 뭘 노우야. 야 재민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여기 문제 딱 읽어봐. 여기서 원하는 거 뭐야? 딱 하나밖에 없어. 뭘만 원해? 문제 읽어봐. 뭘 원합니까? F 100제곱에 얼마? 1 동그라미. 이거 원하죠.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입니다. 다 정리해놔. 내가 원하는 건 이거죠. 자 그럼 이 문제의 진짜 숨은 의도는 동현아 이거 뭐 하라는 거야? 100번 직접 찾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원래 진짜 의도는 찾으라는 거지.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원래는 진짜 찾으라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얘 문제의 포인트는 이거지 원래는. 근데 너는 이거 할 거야? 이걸 하는 게 목표긴 해요. 실제로 이걸 하면 답은 나와. 근데 할 거야 이걸 100번을? 나 이거 100번 하면 내가 해봤어요. 나 해봤어. 뻘짓하는 거 좋아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정확하게 38분 걸려요. 이거 찾는데 정확하게 38분 걸려요. 하지마. 시험 끝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하는 거야 아니면 하지 않는 거야? 하는 거야 재민이? 38분 걸려서 풀 거야 이거? 아니죠. 그럼 이거 노가다를 할 때는 노가다는 항상 시간을 줄이는 게 목표야 아니면 시간 늘리는 게 목표야? 시간을 줄이는 게 목표죠. 야 여기 잘 봐. 여기 잘 봐 이제. 그러니까 여기 NGD를 할 때는 반드시 목표는 시간 줄이기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잘 봐. 자 손이 앞으로 온다. 자 여기 이렇게 해서 보세요. 어차피 나 절로 안 가니까. 일로 보내야 되나? 야 그럼 여기 보세요 이제. 그럼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그럼 시간 줄이는 게 목표지. 그럼 시간 줄이려면 뭘 잘해주기만 하면 돼요? 두 글자 뭐만 찾으면 돼? 규칙 찾는 거야. 맞아. 규칙 찾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규칙을 찾을 때까지는 노가다를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규칙 찾을 때까지는 한다 안 한다? 그거 할 때까지는 한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규칙 찾을 때까지는 한다. 그래서 우리는 F1의 1부터 구한다. 1을 읽어봤더니 아우 씨!
열받습니다. 왜? 1의 함수값이 뭔지 알아요? 아니면 몰라요? 되게 치사하죠. 안 알려주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런데 이렇게 치사한 인간들이 많습니다. 학교 선생님들 중에선. 치사한 인간들 참 많아요. 그럼 가볍게 그 인간을 향해 요거를 날리시고,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가볍게 이 인간을 향해 이거를 날리시고, 우리는 어쨌든 1은 여기에서 만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여기에서 만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함수값은 찾아야 될까? 찾지 말아야 될까? 찾아요. 식을 찾으세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가볍게 날리시고 식은 찾으세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것만 적지는 마시고 식은 찾으세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출제자를 향해 쌍욕을 갈기시고 식은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귀찮아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서 식을 찾기는 해야 됩니다. 괜찮아요? 그럼 어쨌든 직선이고, 직선이면 어쨌든 여기 있는 두 개의 점만 알고 있으면 찾을 수는 있고.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식을 찾기 위해서 나는 여기 있는 얘 2,0과 0,4를 알고 있으니까 얘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라. 그럼 기울기를 이용해서 찾고 그거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되겠지?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여기에서 기울기 찾을 수 있다 없다. 기울기 찾을 수 있다 없다. 기울기 찾을 수 있다 없다. 뭘 없다요? 있다. x 변량분의 y 변화량. 그러니까 뭐 귀가 안 좋아서 그래. 2 빼기 0분의 0 빼기 4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얼마가 돼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y절편은 4니까 따라서 y값 구하게 되면 얘가 마이너스 2x 더하기 4가 된다. 이거 우리가 찾고자 했던 식은 됩니다. 괜찮아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 1 넣었을 때 나오게 되는 함수값만 구해주는 게 f1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는 f1을 구할 거고, 그러면 1 넣었을 때 함수값 찾으면 돼요? 얼마일까요? 2죠? 그쵸? 그래서 얘가 2.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를 보는 순간 f1의 1이라는 것 자체가 f1이지. 그러니까 f1을 구하는 거니까 얘가 얼마다라는 걸 이용하면 돼요. f1이니까 얘가 얼마야? 얘는 2야. 이렇게 찾아.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트라우마 생겼어. 손이 이쪽으로 가면 항상 불안해 이제. 진짜. 이게 PTSD예요. 별로 안 좋아요.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찾아줄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럼 우리는 F2의 1도 찾을 수가 있게 되겠지. 그럼 F2의 1은요. 진짜. 너무 유난히 법규가 너무 크다. 법규가 좀 크다 아주 그냥. 야, 법규가 많아? 법규가 좀 많아? 자,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그럼 봐봐. 그럼 여기 F2의 1이니까 얘는 이렇게 합성의 결과 F.F1의 1이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얘가 그래서 F 괄호 F1의 1이죠. 그럼 F1의 1은 2라는 거 찾았으니까 나는 결국 우리는 F 얼마를 찾으라는 소리가 되었냐면 여기 함수값은 구했잖아. 2라고.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에 2 집어넣은 함수값을 찾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2 넣었을 때 함수값은 얼마니까요? 0이니까 그럼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얼마가 돼? 그치? 얘가 0이야. 이렇게 찾아줄 수 있어요. 끝. 그럼 나는 여기 있는 F3의 1도 마찬가지 찾으면 되겠고, 그럼 F3의 1은 F 닷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나는 F2의 1이 되겠지.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F2의 1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얘가 F 괄호 F2의 1이 됐고, 그럼 얘가 그러면 F0이 되죠. 그럼 F0을 구하면 돼. 얼마야? 4야 4.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해서 4가 됐고, 지금부터 잘 봐. 지금부터 룩 잘 보셔야 돼요. 아직까진 규칙은 없는데 대충 뱅뱅뱅뱅 돌아간다라는 느낌은 받을 거야. 괜찮아요? 그럼 얘 가지고 나는 F4 하나만 찾아봐. 그래서 F4의 1을 구하면 F.F3의 1이니까 그래서 F 괄호 F3의 1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F3의 1은 4죠. 그러면서 지금부터 잘 봐. 얘가 F 얼마가 되었냐면 4가 되었습니다. 얼마예요? F4가 얼마야? F4잖아. 왜 마이너스 4야? 이거잖아. 여기 그냥 읽어. 얘 그냥 2가 됩니다. 오? 처음으로 다시 회귀했습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했더니 회귀했습니다. 그건 뭐야? 204, 204, 204, 204, 204, 2044가 계속 돌아간다는 소리가 되겠죠. 무릎팍 무릎팍팍처럼. 그쵸? 여기까지는요. 무릎팍 도사가 왔죠. 그래서 얘네 이렇게 끊어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괜찮아요?
그러니까 처음 수가 다시 나와보게 되면 무조건 얘는 반복인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처음 수가 나오면 반복이야. 이해됐지? 그러니까 처음 수가 나오면 반복이야. 오케이. 그럼 이렇게 보는 순간 게임 끝. 이렇게 된 거야. 아,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세 개들을 가지고 우리가 나열만 해주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럼 얘는 총 100개 돌아갔을 때는 그럼 당연히 여기 있는 얘 3개가 하나죠. 그럼 3개가 하나의 사이클이지. 그럼 요 하나의 사이클이 몇 바퀴 도는지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괜찮나요? 그럼 나는 이거를 가지고 구할 때 따라서 우리는 여기 있는 100은 3으로 나누면 얘 몫은 얼마야? 그러니까 몫은 얼마야? 몫은 얼마야? 몫은 얼마야? 오케이. 33이고 나머지가 얼마가 되니까? 1이 되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우린 나머지의 번호만 읽어서 얘가 첫 번째 숫자만 읽으면 되겠죠. 맞나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규칙에 따라서 나는 지금부터 오케이. 그래서 F100의 1을 구하면 나는 F1의 1이랑 같을 테니 이거 구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정답 얼마야 그러니까? 오케이. 정답은 2예요. 이렇게 찾으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처음으로 되돌아오는 거는 무조건 사이클의 개수를 찾고 거기에서 나머지가 우리가 찾고자 했던 순서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나머지에 집중을 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숫자만 읽으면 돼요. 그럼 만약에 나머지가 0이야. 됐어요? 나머지 0일 수 있어? 그럼 나머지가 0이면 맨 첫 번째 거 읽어요? 맨 마지막 거 읽어요? 맨 마지막 거 읽습니다. 나머지가 0이면 왜? 그 숫자가 돼서 나뉜 거야.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 숫자가 돼서 나뉜 거니까 거기까지만 잡아주면 됩니다. 그럼 하나만 해봐. 3-1번입니다. 3-1번 하나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역함수 넘어갈게요. 3-1번 하나만 하세요. 다 했으면은 다른 문제들 보세요.
아 잠깐만. 내년에 이제 어떤 언니들이 야, 왜 나한테 심적 부담감 줘? 너 그렇게 하니까 뭐 우리 바꾼 거야 방금. 너 왜 자꾸 나한테 심적 부담감 줘 니네? 자 여기 보세요. 다 했죠? 3-1번은 풀어봤지? 다음 넘어가 봅시다. 앞에 보세요. 역함수입니다. 개념은 별거 없죠? 야 오늘 5분을 초과하고 6번까지 나갈래 말래? 가야 돼요. 어제 국어 걸어서 30초밖에 안 걸리잖아. 그리고 보니까 바로 시작도 안 하더만. 국어 바로 시작 안 하더만. 정한 시간이란 게 존재하죠. 맞아요. 어? 괜찮아. 오늘 라이언쌤도 보니까 여기 고2 애들 늦게 끝날 것 같아. 고2 애들 늦게 끝날 것 같아. 저기 쉬는 시간도 없이 계속 수업하더라고. 저기 오늘 늦게 끝날 각이야. 자 여기 보세요. 너네들 미래죠. 여기 니네 학교 선배들이 있는데 인화, 인성 이쪽인데 인일 이쪽인데. 자 여기 보세요. 아 인일 없구나 저기. 자 여기 2번 보세요. 야 니네 인화여고는 2학년 때부터 수능 특강이 시험범이라며? 어. 얘네 고3 걸로 시험 본다던데? 야 니네도 프린트로 준대. 수능 특강. 인일여고는 대놓고 수능 특강이 1학년 때부터 나오고 있고 멋있는 학교야 쟤네도. 응. 내년에 문학도 그런데요. 자 여기 보세요. 앞에 봐. 그니까 앞에 봐봐. 조용히 하고. 자 역함수입니다. 개념 빠르게 정리하고 갑시다. 앞에 보세요. 개념 빠르게 정리하고 갑시다. 야 역함수는 그냥 x랑 y 서로 뒤집은 거 안 뒤집은 거? 뒤집은 거. 그것만 알면 끝이죠.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얘 표현 f라는 요 함수 위에다가 마이너스 얼마를 주면서 여기 위에다가 마이너스 얼마 줘요? 표현을 마이너스 1 주지. 이게 역함수의 표현이죠. 게임 끝.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나왔을 때 그때 역함수는 반드시 무슨 대응이어야지만 얘가 존재한다라는 거야. 얘가 반드시 무슨 대응이어야만 한다? 1대1 함수 아니면 1대1 대응. 그렇지. 이게 중요한 거야. 1대1 함수도 안 돼. 그러니까 y에 있는 모든 애들이 선택받아야 되는 거야. 끝. 그랬을 때 역함수 성질은 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죠. 딴 거 다 필요 없고. 맞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데 여기 하나만 더 기억을 해줄 거는 그냥 하나만 더 적어줄게요. 알겠죠? 앞에 봐. 목이 메어서 그래요. 자 여기 빨리 와. 그럼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y가 fx야. 그죠? y가 fx야. y가 fx라고. y가 fx야. 그러면은 얘네 역함수를 붙이면은 이거 뒤집어 안 뒤집어져? 이 역함수 들어가면은 나 정신 나서 그래. 야 여기 역함수 마이너스 1이라는 기호 붙이면은 여기 괄호 밖에 거랑 안에 거 서로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돼? 바뀐다고. 그러니까 밖에 있었던 게 안에 있었던 게 밖으로 간다고. 알겠지? 이게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 역함수 두 번 만나면은 얘 두 번 곱한 거랑 똑같지. 그럼 얘 마이너스 1 대 플러스 1 대 플러스 1 되지. 그래서 역함수 두 번 하면 자기 자신 된다는 거. 그쵸? 그리고 역함수는 합성함수를 역함수할 때도 마찬가지 서로 뒤집을 수 있다는 거 아니면 없다는 거? 그치? 나눠줄 수 있는데 나눠줄 때 서로 뒤바뀌어야 된다는 거. 그쵸? 그 순서가 뒤바뀌어야 돼서 그래서 뒤에 있는 게 앞에 오고 앞에 있는 게 뒤로 간다는 거. 이거 기억해주면 되겠고요. 하나만 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제 하나만 더 알면 굉장히 도움 많이 되는 친구. 그거 하나만 좀 얘기를 할게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거야. 그때 요렇게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라고 쳐봐. 그때 나는 F랑 G 얘네들을 합성을 했는데 얘네들을 합성을 하면 X라는 함수가 나온대. 만약 이렇게 된다면.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X가 되었다는 건 이게 현재 항등함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요 합성을 했을 때 나오게 되는 게 그 안에 들어갔던 X가 그대로 튀어나오는 경우다 라고 주어진다면 이것도 알고 넘어가세요. 이렇게 주는 경우도 많아 실제로. 알겠지? 그럼 이렇게 된다면 요건 지금부터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나는 F랑 G가 무슨 함수 관계다라는 것만 잡아주면 되냐면은요. 그때 여기 F랑 G 얘네들은 이렇게 딱 적어놔. 그래서 F랑 G는 무슨 함수 관계라는 것이 포인트냐면 이거. 얘네들 반드시 역함수 관계입니다. 이거 하나 보여주면 돼요. 딴 거 다 안 보여줘도 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 얘네들이 합성을 했을 때 항등함수가 돼버리면 X가 나와버리게 되면 그 X 안에 들어갔던 게 그대로 나오면 얘는 무조건 역함수 관계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내가 가져오자 했던 여기 있는 GX는 그래서 F의 역함수가 됩니다. 이거 보여주면 됩니다. 끝. 이게 다야.
알겠지요? 여기까지는 끄덕끄덕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잡아주면 됩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역함수는 문제 없어요. 알겠지? 그래서 역함수는 이것만 알고 있으면 문제 없어. 뭐 나중에 뭐 대칭축과의 관계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그건 그때 가서 하는 걸로 하고 또 언제 빼놨어? 서연이가 뺐구만 이번엔. 자, 뭘 또 도망가요. 자, 5번 보겠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뭐야? 하나 더 남았네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이거는 정리만 하고 갑시다. 그때 역함수는 자기 자신 항상 직선 누구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고 있다? 뭐라고? y는 누구? y는 x. 여기 빈칸에 그것만 채우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역함상 자기 자신은 항상 직선 y는 x에 대해 대칭이다. 그래서 둘이 만약에 만난다. 그럼 우리는 직선 누구에서 만난다라고 생각해주면 된다. 그래서 만약 역함상 자기 자신이 만나면 무조건 자기 자신과 누구와 만나고 있는 점들을 찾아주면 된다. y는 x와 만나고 있는 점들만 찾으면 된다. 여기까지 얘기했었습니다. 다 정리됐죠? 정리됐지? 여기까지는? 괜찮죠? 여기까지는? 함수는 개념 알 것만 알고 넘어가면 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끝. 그럼 5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솔직히 인정을 합시다. 이런 문제 우리가 저 역함수 일일이 찾아가지고 구하기 쉬워 아니면 빡세? 이거 쉬워요? 이 친구의 역함수를 찾겠다고? 나는 안 찾을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나는 여기 있는 거 봤을 때 내가 사실 이거 하려고 아까 내가 설명해줬던 거야. 앞에 봐봐. 그러면 질문. F에 나는 여기 있는 5분의 x-2가 있잖아요. 그럼 나는 여기 있는 5분의 x-2는 잘 보면 얘가 현재 다항식이니 아니면 단항식이니? 다항식이지. 그럼 이거 일단은 꼴배기 싫어 아니면 꼴배기 좋아? 이렇게 해서 보니까 얘네들 약간 좀 꼴배기 싫어 좋아? 꼴배기 싫어. 그럼 다항식은 단항식으로 바꿔줘도 돼? 아니면 안 돼? 되잖아. 그럼 단항식으로 바꿔서 얘를 이렇게 t라는 문자로 치환해줘도 돼? 아니면 안 돼? 되네요. 그럼 올리면 되니까. 그래서 나는 이렇게 올려주게 되면서 나는 x-2가 5t라고 잡아서 x 자체도 5t 더하기 2로 바꿔줘도 되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요 다항식을 t라는 문자로 치환을 해주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가지고 있었던 3 그리고 여기 밑에 있었던 게 x지요. 그래서 나는 여기 밑에 있었던 x 더하기 6을 잡아줬을 때 나는 여기 있는 요 x 대신에도 괜찮아요? 그럼 난 여기 x 대신에도 여기 있는 5t 더하기 2를 여기다가 그대로 집어넣는 것도 가능한 거야? 불가능한 거야? 가능하니까 여기에 우리는 5t 더하기 2를 집어넣어서 식을 다시 정리해 줄 수가 있게 되겠죠. 괜찮아요? 그럼 얘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해봐. 그럼 다시 가봐. 그럼 얘네 정리하면 얘가 그래서 몇 t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얘 몇 t? 15t. 그 다음에 여기에 더하기 상수 더하면 얼마가 돼요? 6 더하기 6이니까 상수 더하면 얼마? 12라는 함수가 나와요. 그래서 얘네들을 다시 정리하면 ft 그거를 x로 다시 바꾸는 것도 상관없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fx를 구하면 얘가 15x 더하기 12라는 함수가 새로 만들어지지.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어쨌든 역함수를 찾고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서 답을 구해도 상관은 없는 건데 괜찮아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우리는 약간 조금 역함수의 성질 하나 배운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린 여기에서 어차피 우리가 원했던 게 f 역함수의 마이너스 3이 k라고 한다면 괜찮아요? 어차피 우리가 원하는 건 저 k 찾는 거지. 그럼 나는 여기 k 찾는 게 목표인 거고 이 k를 찾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괄호 안에 거랑 괄호 밖에 거 서로 뒤집어도 될까 아니면 안 될까? 될겠지? 역함수 관계에선 뒤집어도 상관은 없으니까. 그래서 fk가 마이너스 3이다 라고 놓고 우리가 저기식에다 그대로 집어넣어도 답은 나올 거야? 답이 안 나올 거야? 그대로 집어넣어도 답은 나올 거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우리가 fk를 잡아줬을 때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15k 더하기 12가 나왔고 얘가 마이너스 3이 되거나 이렇게 찾아주면 돼. 그럼 저걸 만족해주는 k값이 정답이니까 넘어가면 답 나옵니다. k 마이너스 얼마? 계산 k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1. 이게 답이에요. 괜찮아요? 그래서 합성함수 꼴로 되어 있는 모든 함수들은요 이렇게 치환해서 풀면은 답이 좀 더 단순해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포커스는 치환이다. 여기까지 좀 잡아주면 됩니다. 6번 보고 갑시다. 6번만 보고 끝냅시다. 아니 진도 계획상 6번은 해야 돼. 나중에 12월 달에 일찍 끝내줄게요. 나경이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애들은 12월 달에 일찍 끝내줄게. 알았지? 12월 달에 내가 다음 주 금요일 미리 얘기해줄게. 다음 주 금요일 날은요 일찍 끝내겠습니다. 알겠죠? 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경이는 어쩔 수가 없고 나머지는 다음 주 금요일에 오늘 더 한 만큼 다음 주 금요일에 일찍 끝내드릴게요. 다음 주 금요일은 어차피 진도 다 나가고 질문 시간이에요. 자, 이렇게 보세요. 자, 오늘 더 한 만큼 그러니까 정규 수업 일찍 끝내줄게. 알았지?
왜? 날 그렇게 너무 죽일 듯이 보지 마. 나도 이렇게 하기 싫어요. 자, 여기 보세요. 나도 이렇게 하기 싫어. 자, 여기 보세요. 자, 이 문제를 딱 보셔야 됩니다. 집중. 이거 빨리 보고 가자. 도실수 a, b에 대해서 x가 0에서부터 4까지로 제한을 했을 때 x로의 함수, 이 함수가 있습니다. 근데 표현은 이렇게 나올 거야. 체크해야 돼. 이 찢어져 있는 함수에 무슨 함수가 무조건 존재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밑줄. 그럼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무조건 fx가 무슨 대응이어야지만 얘가 역함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무조건 여기 있는 fx가 잡아줬을 때 그 fx가 반드시 우리는 1대1 대응이어야지만 이 역함수가 존재합니다를 얘기해 줄 수가 있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다시 한 번 더 얘기해 주고 싶은 건 1대1 대응을 어떻게든 만들어야 돼 아니면 만들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그럼 1대1 대응은 지난 시간에 배웠어. 생각해 봐야 돼. 그럼 1대1 대응은 무조건 x가 다르면 y가 같아야 돼 아니면 달라야 돼? 달라. 그쵸? 여기까지는 이 정도는 우리 이미 알아.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되고 싶으면 이거야. x의 값이 다르면, 그래서 x의 값이 다르면 그때 나오게 되는 y의 값이 무조건 같아요 아니면 달라요? 그때 나오게 되는 y가 같아 달라? 다르죠? 그러니까 y가 다르다. 이거를 보여줘야 되겠고, 그때 모든 y들은 선택받아야 돼 아니면 선택받지 말아야 돼? 여기에 해당하는 모든 y들이 선택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그치? 여기에 해당하는 모든 y가 선택을 받아야 한다. 이거 알죠? 그래서 모든 y가 선택을 받아야 함.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나는 얘네들을 같이 잡아서 우리가 문제를 풀면 되는 거고 거기서 우리가 포커스를 다시 한 번 더 맞추면서 뭐 할 거냐면 그림을 그리는 거야. 알겠어요? 여기까지는요? 왜? 식으로 풀려고 하면 내가 저번에도 보여줬지만 절대 답 안 나와요. 그쵸? 그러니까 얘가 답이 절대 안 나오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그림을 그려보겠음. 여기까지가 되어야 돼.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얘가 x, 그 다음에 여기 y를 잡았을 때 나는 어디까지로만 어차피 잘라요? 지금 함수 보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만 잘라요? 0에서 4지. 그러니까 x도 여기 4에서 무조건 자를 거고 y도 어디서 잘라야 돼? 지금 이제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y도 어디로 잘라야 돼? 어디에서 잘라야 돼? y도? 4에서 잘라야 돼. 여기까지 이렇게 잘렸어. 지금 현재 여기까지 잘랐어. 지금 현재 여기까지 잘랐어. 그럼 나는 여기 내에서 여기 있는 y들이 선택 안 받은 게 생겨야 돼? 아니면 생기지 말아야 돼? 안 생겨야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서 y들이 선택받지 말아야 되고 이 함수는 잘 보니까 찢어졌네. 어디서? 4에서 찢어졌어요? 3에서 찢어졌지. 함수가 3에서 갈렸지. 그러니까 나는 여기 3을 다시 기준을 잡아서 나는 지금부터 앞에 게 2참수 영역이고 뒤에 게 1참수 영역이구나.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우리는 확실하게 함수값은 2개밖에 안 나오죠. 왜? 여기 0 넣었을 때 얼마 된다라는 거? 얘 0 넣었을 때 1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1이라는 값은 0 넣었을 때 갖는다라는 거. 그럼 여기에서 1을 가지니까 얘는 절대 1을 갖게 하면 되고 아니면 안 되고? 얘는 절대 안 되고.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얘는 4 집어넣으면 무조건 얼마 나오니까? 4 집어넣으면 무조건 4 나오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되었을 때. 그럼 나는 직선은 무조건 4를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돼 있는 거를 기준 얘가 현재 꼭지점은요. 여기 있는 요 2차함수의 꼭지점을 잡아줬을 때 얘 꼭지점이 현재 0,1이니까 그럼 나는 여기 있는 0,1이었던 저 녹색 점의 기준을 얘가 2개 중 하나지. 이렇게 되든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아니면 이렇게 아래로 흥 하고 떨어지든가. 이렇게 2개밖에 안 될 거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이 보라색은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 언젠가는 4랑 무조건 만나 아니면 안 만나? 만나게 될 거라는 거야. 그럼 4랑 무조건 만나게 되는 그 순간, 얘랑 만나게 되는 그 순간 1대1 대응이라는 조건을 위배해야 아니면 위배하지 않아? 위배해버리게 되지. 그렇다고 해서 얘가 계속 위로 올라가 버리고 얘가 이렇게 위에서 계속 아래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여기 위에 건 어차피 관심이 없으니까 얘가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는 건 관심도 없을 거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왜냐면 얘가 4를 넘어가는 쪽이니까 함수가 어차피 정의가 안 돼. 그러니까 4를 넘어가는 쪽에서 y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니까 얘는 말도 안 되고. 맞아요? 그럼 얘는 이렇게 밑에서 올려쳐야 있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 밑에서 올려치게 되면 무조건 뭐야? 만나게 될 수밖에 없거든. 요렇게 되는 요 곡선일 때는 무조건 어디선가 한 번은 만나거든요. 그쵸? 그림을 그리면 이거잖아.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 예를 들어서 봐봐. 그러니까 이렇게 얘들 올라가고 얘가 이렇게 해서 올라가. 그럼 얘는 무조건 맞나 안 맞나? 한 번은? 겹치지. 무조건 한 번은 겹치지. 그러니까 이렇게 겹치는 꼴을 우리가 인정을 하겠다는 거야? 인정을 안 하겠다는 거야? 1대1 대응이니까 얘는? 안 하지.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요 파란색 같은 경우가 되는 거야?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안 돼. 빨간색은 애초에 함수 인정도 안 되는 거고.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빨간색도 안 돼. 파란색도 안 돼. 그러면 뭐야? 보라색은 애초에 무시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가 다 안 된다라는 걸 그림을 통해서 인정을 해버리게 되면 그 순간 얘 그림은 이 빨간색 하나밖에 안 됩니다를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얘가 1보다 작은 쪽을 다 가지고 있기만 하면 돼요. 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인정을 해주면 끝. 그럼 자연스럽게 얘가 1이 되는 요 점을 기준 잡아서 그럼 어떻게 되면 되냐면은 여기 있는 얘가 1을 어차피 3은 안 가지니까 그럼 얘가 이렇게 되었을 때 얘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 이때는 1대1 함수가 돼야 안 돼요? 이 그림만 되는 거죠. 딴 건 안 되지. 그러니까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완성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식을 완성하면 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나는 첫 번째 거를 G라고 하고 밑에 거를 H라고 합시다. 괜찮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저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그래서 난 여기 있는 G3은 반드시 2차 함수니까 그래서 난 여기 있는 9A 더하기 1은 0이 되었구나를 알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H도 똑같이 가. 그럼 H 3 넣었을 때는요. 얘 3 넣었을 때 나오게 되는요. 얘가 현재 마이너스 B 더하기 4가 되지. 그럼 얘는 얼마가 되어야 돼? 여기 3일 때 함수값은 얼마가 되어야 되죠? 1이 돼야 되는 거야.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가 1이다. 이렇게 해서 A, B를 찾으면 돼. 그래서 A는 얼마고 B가 얼마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A가 마이너스 몇 분의 몇? 마이너스 9분의 1이 A고 B는 얼마가 되니까요. 그래서 B는 그래서 3이 되죠. 둘을 뭐 해준 게 정답? 더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정답은 9분의 얼마가 돼? 그치? 그래서 정답이 9분의 26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는 방법을 이해하셔야 되고 그림 그려서 1대1 대응을 만들어내는 게 여러분들이 나올 수 있는 모든 시험 문제 어려운 난이도일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표현은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 표현은 더 많이 나오니까 그거를 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10분 오버됐네요. 10분 오버된 만큼은 다음 주 금요일에 끝내